여러분, 월가가 예고하는 2026년 코스피 7 0포인트 돌파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시장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6영선을 돌파하면서 이것이 위험한 과열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서막인지를 두고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 증권사들은 한국의 목표 지수를 70에서 80까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개미들이 알기 힘들었던 지수 상승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엔진의 정체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주가 상승폭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며 블룸버그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SP500이나 일본의 토픽스, 심지어 전체 신흥국 지수의 수익률을 모두 가볍게 제치고 코스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수치를 정교화하여 비교해보면 현재 코스피의 상승률은 무려 12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SP500이나 MSCI 신흥시장 지수가 20-40%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시장의 에너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통 특정 국가의 지수가 이렇게 혼자 급등하면 거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마련이지만 이번 한국 시장의 랠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주가만 오르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전형적인 거품 장세가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수 상승 속도를 오히려 앞질러 가고 있는 아주 건강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며 이는 실체가 아주 분명한 상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왜 코스피가 7, 0을 넘어 8, 0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가 지수라는 숫자는 결국 두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인 EPS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평가 가치인 PER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익이 500이고 시장에서 12배의 값을 쳐준다면 지수는 60이 됩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산수입니다. 지수가 70에 도달하려면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시장이 부여하는 평가 가치가 높아지거나 혹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상승해야만 합니다. 현재 월가는 한국 증시에서 이 세 가지 경로가 모두 활짝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세 가지 엔진이라 부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엔진인 실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주가 20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원 선에서 마감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10만 원, SK하이닉스는 50만 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주가가 정확히 2배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단순한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기업의 진짜 체력이 좋아져서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적인 특수 반도체로 일반 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제조 기술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특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적인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물건이 귀해지니 공급권을 쥔 기업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년치 물량을 미리 확정하는 장기 공급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들어올 안정적인 매출까지 완벽하게 보장받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과거 2017년과 2018년에도 반도체 호황기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그때와 지금의 상승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단순한 사이클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은 차원이 다른 거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최근 AMD가 메타와 맺은 약 8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칩 공급 계약 소식은 이러한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요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60만 원, 삼성전자를 30만 원으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50-60%는 더 올라갈 공간이 있다는 분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2026년 한국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가 18.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8.6%라는 수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실적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지만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면에서 들려오는 냉정한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의 폭등이 삼성전자에게 과연 달콤한 축복이기만 할지 블룸버그는 내부의 딜레마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와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판매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원가가 오르면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 위축과 판매량 감소라는 뼈아픈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키뱅크의 한 분석가는 이 상황이 심화될 경우 스마트폰 가격을 현재보다 2배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파격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부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전이나 스마트폰 부서가 비용 압박에 시달린다면 회사 전체의 최종 이익은 기대치를 밑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경쟁사인 애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가진 구조적 방어력이 오히려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못해 필요한 물량의 60%를 삼성 같은 곳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므로 비용 폭탄을 그대로 얻어맞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코스피 상승의 두 번째 강력한 엔진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리레이팅의 시작입니다. 리레이팅이란 기업이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이 그 가치를 예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평범했던 동네 치킨집이 공신력 있는 맛집 인증을 받아 가치가 치솟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치킨의 맛은 변함이 없어도 인증 마크와 사장님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인색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실력보다 낮은 대접을 받는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습니다. 똑같은 수익을 올려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시장의 체질은 이제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배당금을 파격적으로 늘려 이 사회가 오직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무려 12조 2영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전격 발표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6조 원대의 자사주 취득과 3조 원이 넘는 현금 배당을 단행하며 주주 중시 경영의 의지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대주주의 주머니가 아니라 주주들의 계좌로 직접 꽂히고 있다는 이 강력한 신호는 투자 심리를 완벽히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성과는 2024년 9월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2026년 1월까지 134.9%나 폭등하며 데이터로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을 무려 33.4%포인트나 크게 앞지르는 수치로 밸류업 기업들의 독주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밸류업의 적극적인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아 평균을 압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액 자산가들이 배당주를 쓸어담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배당주를 기피했던 큰손들이 이제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기업의 공식적인 밸류업 공시라는 사실이며 이는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미루는 기업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며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이 체계적인 설계가 시장의 리레이팅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에도 배당 소득 증대 세제라는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강제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심한만 내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입맛대로만 회사를 굴리던 낡은 관행에 드디어 법적인 제동이 걸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덧 37%까지 올라오며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역대 최고점인 38%를 돌파하게 된다면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ETF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물밀듯이 유입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평가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치 80은 결코 허황된 수치가 아니며 글로벌 평균인 PER12 13배만 적용해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이제 코스피 70 랠리를 완성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바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현상인 유동성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동성이란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뜻하며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를 가집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는 이 유동성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긍정적인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지며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갈 곳 잃은 거대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한국은 기업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하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동성 호재는 바로 원화 강세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말 원달러 환율이 395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수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주가도 오르고 환율에서도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유동성의 원천은 바로 세계 국채지수인 WGBI 편입 효과로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2026년 4월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입니다. 네 번째 유동성 카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변화로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로 눈을 돌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과정에서 약 17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수급이 개선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거대 자금의 흐름은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국내 증시를 바닥에서부터 탄탄하게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풍부해진 시장의 유동성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불과 1년 만에 정확히 2배로 폭증했습니다. 2025년 7조 원 수준이던 코스닥 거래 대금이 2026년 1월에는 14조 4천억 원으로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거래 대금의 폭발적인 증가는 시장에 참여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는 향후 지수 상승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신규 상장 시장인 IPO 시장 역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상상하기 힘든 경이로운 경쟁률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비스는 이 711대 1 은은 1, 960대 1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단일 청약에만 수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는 등 유동성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2025년 10월 이후 상장된 기업 23곳 중 무려 22곳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하며 마감했고 평균 상승률은 131%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상장만 하면 가치가 2배 이상 뛴다는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처절하고 강력하게 몰려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과거 2020년 동학개미 열풍 때도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오로지 돈의 힘으로만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상승장은
기업의 탄탄한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이 쌍두마차처럼 조화를 이루며 달리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될 때 과연 코스피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무려 80포인트를 제시했으며 JP모건은 강세장에서 7500을, 시티그룹은 70선을 우리 시장의 새로운 목표가로 설정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인 하나증권 또한 7900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으며 2026년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화려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6영선임을 감안할 때 7년까지는 약 17%, 8년까지는 약 33%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셈이며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주가는 이익과 가치의 곱임으로 이익이 15% 늘고 가치가 10%만 높아져도 복리 효과에 의해 지수는 단숨에 26% 상승하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지수는 7400선에 도달하며 여기에 반도체 실적 폭발이 더해진다면 80이라는 숫자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지수가 70을 넘어 80을 향해 달려갈 때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의 몸값은 과연 얼마까지 뛸 것인지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20만원 선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수익성 폭발에 힘입어 3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며 SK하이닉스는 독점적 지위로 160만원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KB금융과 같은 우량주들은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순수 재산 가치에 근접하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차는 강력한 주주 환원과 하이브리드 실적을 무기로 삼아 시장 이익의 6배만 인정받아도 80만원 선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갈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로 중국 경쟁사의 일감을 싹쓸이하며 주가 220만원을 넘보는 황제주로 화려하게 등극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처럼 반도체 혼자 멱살을 잡고 끄는 게 아니라 금융, 자동차, 바이오 등 각 섹터의 대장들이 지수 상승의 무게를 골고루 나눠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목표 주가들은 증권사의 분석과 코스피가 80에 갔을 때를 기반으로 한 단순 계산이자 낙관적인 추론 수치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월가가 그리는 2026년 타임라인을 보면 3월 주주총회 시즌부터 주주 친화 기업들로 돈이 쏠리며 1차 점화 및 지지 기반 다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월에는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정식 편입되면서 수십조 원의 거대한 외국인 자금이 환율을 방어해주며 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3분기에는 미국의 보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6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이 실적 숫자로 찍히며 랠리의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번 7령 랠리는 2005년의 펀드 열풍과는 달리 글로벌 금리 인하와 AI 혁명, 국가적 밸류업 정책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태풍이 겹친 구조적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 파괴력과 지속성은 과거의 그 어떤 상승장과도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일 것이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계기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수출 데이터로 고부가 가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견조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실적 엔진의 폭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며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안정을 찾고 외국인이 진짜 현물 주식을 연속 매수한다면 유동성 엔진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 타깃에서 벗어나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면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목줄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하며 보편 관세 이후 미국이 한국의 특정 규제를 타깃으로 삼아 치명적인 맞춤형 관세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을 투자자로서 매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며 실업률이 치솟을 경우 연준이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통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터지기 직전인 가계부채와 환율 1, 500원 방어선이 약한 고리이며 만약 이 선이 뚫리면 한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무섭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그 역배팅을 짓밟고 더 잔인하고 강하게 위로 치솟는 강력한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코스피 70은 실적,
정책, 유동성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역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이며 우리는 냉정하게 팩트를 확인하며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한 감이나 소음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그 모든 과정을 경제 사냥꾼이 매일 밤낮으로 팩트 체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2026년의 거대한 기회를 잡아 다 함께 부자의 꿈을 현실로 만듭시다.